지난 9월 기준 서부 경남 임금체불 누계액이 2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인데 체불 사업장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증가하면서 5천 호를 넘겼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도 줄면서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는데 진주 지역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는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전시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문화공감 2024라는 타이틀로 공연과 체험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일본 야마구치현 학생들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진주의 고등학생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등 다양한 주제로 어울렸습니다. 사물이 지닌 상징성을 판화로 표현하는 외국 작가가 진주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11월 13일 정기 연주회로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27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임금체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김동엽 기자입니다. 웹페이지 차트를 빼곡히 메운 업체들. 그 옆엔 이들의 사업장 소재지와 금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명단 페이지는 넘기고 넘겨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경남 지역 체불 사업주 명단입니다. 공개된 사업장은 80여 곳에 이릅니다. 상반기 전국 임금 체불의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늘어났습니다. 추후 집계될 한 해 체불 규모가 사상 최초 2조 원을 돌파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들려오는 상황.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부 경남 체불 누계액은 약 195억 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7억 원에서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 체불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체불 금액 규모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영세 사업장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체불이 증가한 사유는 관내 제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 경영 악화가 발생하여 고액 집단 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에선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근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사를 해서 먼저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사용자로부터 그 임금 등을 변제받는.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미지급된 임금으로 고충을 겪는 근로자에게 체불의 입증 책임이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있고 이미 체불된 임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제대로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또 수입이 적고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악의적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건 처리 절차 개선 계획을 내놓곤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빠른 체불임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반의사 불벌제 조항을 사업주가 오히려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근로자가 치아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처벌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악용되는 소지들이 있고 정부에서는 반의사 불벌제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사업주가 고의로 체불을 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근로자 생계를 위한 수입의 원천인 임금. 그 중요성만큼 법 제도적 방안 마련을 넘어 사회적 관심과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증가하면서 5천 호를 넘겼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도 줄면서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는데 진주 지역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주택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진주는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5,507호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보다 511호가 늘었는데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 들어 미분양 주택은 6월 이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는 주택은 김해 1,500호에 이어 창원, 사천, 거제 순으로 많았습니다. 진주는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이 모두 계약되며 다른 모습입니다. 일부 연립주택에서 미분양 물량이 있지만 100호 미만으로 시지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역마다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은 우주항공청 개청 전후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주택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약부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과 김해 지역은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하며 주춤한 반면 거제는 9% 가까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진주는 3% 넘게 오르며 경남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구도심과 신도심은 다른 양상입니다. 현재 구도심은 주택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눈에 띄는 가격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도심의 경우 충무공동과 가호동, 초전동 등 입지와 교육 여건이 뛰어난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경남의 주택 매매 거래는 하락했습니다. 9월에 거래된 매매 건수는 3,000건에 못 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하락했습니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상국립대에서 지역 소멸 로컬이 답이다를 주제로 창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상국립대 내동 캠퍼스에서 열린 포럼은 지역 소멸과 관련된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상국립대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단과 아름다운 마을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일원에 승인됐던 공동주택 2개 단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시는 시행사 인앤월드가 사업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17년 2개 단지 565세대로 사업이 승인됐지만 그동안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전시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공연과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그 현장을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 너머로 보이는 푸른 물결과 하늘. 작가는 계절과 날씨,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진양호의 모습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진양호를 보여주기 위해 운동을 가며 사진을 찍은 어머니의 사랑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철도 문화공원 등 지역의 명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림도 보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 활기 넘쳤던 고향의 모습을 담은 사진부터 한복재로 만든 화병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려세웁니다. 처음에 들어서는 순간 저기 머리카락을 소재로 해서 그 부분이 색달랐고 주로 이런 소재를 잘 안 다루는데 우리가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문화공감 2024 예술과 만나는 시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회 모습입니다. 올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역 예술인의 작품 160여 점이 시민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오는 2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체험도 마련됩니다. 공연에는 모두 9팀이 참여하며 특히 2부에서는 교방의 춤과 노래 등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연이 진행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5가지로 활쏘기 등 전통 체험과 진주 오광대 캐릭터와 탈 모양의 키링 만들기 등 아트 체험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사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성과 공유이기도 하지만 단체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좋은 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또 문화 항유 기회가. 한편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자리가 남는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진주시지회가 31일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제45회 세계 흰 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흰 지팡이 헌장 낭독과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 수여, 흰 지팡이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유소년과 청년 인구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내실화, 남해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에코푸드 공작소 건립 추진과 창업 금융 지원 출자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경험은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경남교육청에서도 세계 여러 국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일본 야마구치현 학생들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교내로 들어서고 차에서 한 명씩 내릴 때마다 환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경상국립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찾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생들입니다. 지난 1997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방문을 이어왔던 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 교육청.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류 활동이 중단됐고 지난해 경남 학생들의 야마구치현 방문으로 대면 교류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어 올해는 일본 학생들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번 5년 만에 방문에 있어 교류를 비롯한 많은 분들과의 교류와 문화시설 견학 등을 통해 열심히 연습하여 상호 이해에 힘쓰고자 합니다. 힙합과 케이팝 댄스 등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일본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의 어색함도 풀려갑니다. 환영식 이후에는 올해 방문의 주요 행사인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일 양국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주제로 본인들의 의견과 경험을 서로 나눴습니다. 少しでも SDGs を進め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양국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면서 양국 다 성장할 수 있기를. 이날 행사를 마련한 경상국립대 4대 부고에서는 이번 교류활동 재개를 계기로 학생들을 위한 기회를 더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고요. 나중에 보면 유네스코 포럼을 서로 양국 학교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 발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학교에서 일본을 하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야마구치현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3박 4일 일정으로 경남을 찾은 일본 야마구치현 학생 교류단. 코로나 이후 재개된 대면 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함양군이 31일 아니면 동부보건진료소에서 의료 취약 지역 놀이형 치매 예방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놀이형 치매 예방실에서는 가상현실 기반의 인지기능 훈련과 신체기능 훈련 등 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기록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훈련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군은 가상현실 공간 속 일상생활 훈련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과 신체 동작 훈련이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 본원의 의사직 응시율이 18.7%로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화 의원실이 받은 전국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이 낸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한 인원은 73명에 불과했습니다. 창원 분원의 경우도 모두 245회 공고로 316명을 모집했고 70명이 응시하면서 응시율이 20%대에 그쳤습니다. 사물이 지닌 상징성을 판화로 표현하는 외국 작가가 진주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화를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전시도 마련됐는데요. 서부 경남 문화가 소식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시장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된 미술 작품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반투명한 화면에 표현돼 있습니다. 붕대에 주로 쓰이는 가재 천 위에 판화를 찍어낸 건데 작품들끼리 겹쳐지면서 묘한 입체감을 줍니다. 한 네덜란드 출신 설치 예술가의 작품으로 플라스틱 의자가 지닌 상징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And even a lot of people started their furniture by this chair, you know. And why? Because it's very cheap, the chair itself. So for me, it's really a symbol of democracy. This chair is accessible for everybody because it's cheap, it's functional. 이 밖에 방독면을 쓴 아이들이나 동물의 형상을 인조 모피에 찍어낸 작품들도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독특한 판화들이 한자리에 모인 헤르만 스타인스의 Have a Seat. 진주 루시다 갤러리에서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일찍이 봄을 맞이한 그림 속 매화. 화면 뒤쪽에서 밀어내 만든 꽃 모양 부조와 폭포 등 다양한 한국화 작품들이 보입니다. 작품들을 모두 감상하고 나면 조금 전에 봤던 폭포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이번엔 그림이 아닌 영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제두루미와 종달새가 울음소리와 함께 날아들고 만바람꽃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잎을 흩날리며 사라집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들을 보다 연속성 있게 표현하고자 미디어 아트로 새롭게 구성한 겁니다. 시민들도 미술이라 하면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조금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라는 것은 와서 그냥 보면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박영숙 개인전 미디어 아트 한국화의 숲은 11월 6일까지 진주문화제작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이 85번째 정기 연주회로 돌아옵니다. 소리에 반하고 아름다움을 전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 국악관현악 진 코스모스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오프닝 곡으로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태평소 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 등 총 5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공연은 11월 13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31일 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재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에 대응하고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진주시는 또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종사자 15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천시가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앞두고 11월 8일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선구동 망산공원을 비롯해 총 10개 지구이며 규모는 1262필지, 51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해당 지구는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입니다. 시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 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안인득 사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6단독은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방화살인 전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지난해 같은 형식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지역에는 종일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통과하면서 약화될 전망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구름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서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인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4도, 산청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은 오후부터 흐리겠고 광주, 부산, 제주에는 종일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출발해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아침 최저 기온 내림세를 보이며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